네, 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게시판 구현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비동기 방식으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돌려주고 하는 식으로 게시판을 구현을 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러한 비동기 방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메인 JSP에서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보드 delete.to 이런 식으로 요청은 똑같지만 jQuery의 AJAX라는 함수를 통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비동기 방식으로 이 메소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response body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컨트롤러 위에 명시된 이 어노테이션의 컨트롤러는 무슨 말이냐면 동기 방식의 요청만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동기 방식의 요청만 받겠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 동기 방식의 기능보다는 비동기 방식의 기능이 훨씬 많죠. 동기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으로 이동하는 슬래시로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뷰 네임을 돌려줘서 동기 방식으로 이동하는 이 기능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일반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동기 방식의 요청을 받는 컨트롤러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new 해서 클래스 이름은 REST 보드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트롤러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컨트롤러라고 썼을 텐데 일반 컨트롤러가 아니라 아래에 보시면 REST 컨트롤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REST 컨트롤러가 바로 비동기 기능만 처리하는 컨트롤러다. 그래서 동기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이 REST 컨트롤러는 뷰네임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단순 데이터를 반환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거냐? 여기에는 동기 방식만 있으니까 이 매퍼 일단 가져와야 되고요. 매퍼 컨트롤 C DB 연결하는 매퍼 컨트롤 V 가져와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기 기능만 싹 다 잘 나올 거예요. 메인 얘는 동기 방식이죠. 뷰네임을 돌려줘서 이동하는 뷰네임을 데이터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뷰의 이름을 돌려줘서 화면을 구성해서 돌려주는 동기 방식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비동기 방식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 컨트롤 X 동기 방식에는 동기 기능만 있고 이 비동기 기능을 여기다가 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REST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비동기 기능만 처리하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바디라는 걸 왜 써주냐면 일반 컨트롤러에서는 비동기 방식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메소드입니다 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으로 리스폰스 바디라고 써준 겁니다. 하지만 REST 컨트롤러는 기본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없어도 됩니다.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저장. 자, 그래서 비동기 방식의 컨트롤러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반환하고 없으면 반환을 안 하기도 하지만 비동기 방식은 기능을 처리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반환하는 뷰네임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반환하는 클래스가 바로 비동기 컨트롤러고 그 컨트롤러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REST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REST 컨트롤러.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반환하는 컨트롤러를 우리는 REST 컨트롤러라고 한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 REST 컨트롤러라는 건 뭐냐면 일반 컨트롤러는 동기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뷰네임을 돌려주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돼요. 뭐 보드 딜리트.do라든지 보드 컨텐츠.do라든지 보드 리스트.do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했었죠. 그럼 핸들러 매핑이 해당 컨트롤러를 찾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는 게 바로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DB에 인설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그라운드 딴에서 이거 누가 해줬어요? 매퍼라는 친구가
안에 있는 값을 인설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기능을 수행해줬고,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줄 데이터가 있다면 컨트롤러 예전에는 뷰 네임을 돌려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뭘 돌려준다? 응답할 엔티티, 객체. 이게 바로 응답할 객체 데이터고요. 얘를 뭘로 변환해서 보내줬죠? 바로 제이슨으로 변환해줘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컨트롤러에서는 리스폰스 바디라고 붙여줬지만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명시하면 이게 없어도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스트 컨트롤러는 리스폰스 엔티티 해당되는 데이터를 돌려주는 게 여태까지 우리 비동기 방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동기 방식 기능을 다 처리를 했고요. 레스 컨트롤러 하나만 옮긴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냐? 비동기 방식 기능은 비동기 레스 컨트롤러에다가 적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수정할 때 비동기 기능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구나. 내가 동기 방식을 수정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동기 방식인 일반 컨트롤러만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동기는 일반 컨트롤러에, 비동기 방식은 레스트 컨트롤러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하고 마지막 잘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서버 리스타트도 해주시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런 에지에 런온 서버. 자,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됐을 거고요. 새로 고침해도 잘 되네요. 네, 레스트 컨트롤러로 옮겼더니 이상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레스트 컨트롤러는 리스폰스 바디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레스트 컨트롤러와 이렇게 데이터를 응답하는 클래스를 리스폰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스트 컨트롤러와 리스폰스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이 레스트 컨트롤러로 하게 되면 다양한 URL을 단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태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업데이트 방식, 딜리트 방식 등등이 있고, 추가로 URL 뒤에 get 방식으로 넘기는 방법이 아닌 패스 베리어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JSP로 오면 요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시글을 수정하고 싶다면 보드 업데이트.to, 삭제하고 싶다면 보드 딜리트.to, 내용을 보고 싶다면 보드 컨텐츠.to,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면 보드 카운터.to, 입력을 하고 싶다면 보드 인설트.to, 목록을 보고 싶다면 보드 리스트.to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링크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 컨트롤러 컨텍스트 패스 뒤에, 컨트롤러 뒤에 보드를 보고 싶다면 보드 리스트.to, 전체 조회, 컨트롤러 뒤에 보드 인서트.to는 게시글 삽입, 컨트롤러 뒤에 보드 딜리트.to는 게시글 삭제, 컨트롤러 뒤에 보드 업데이트.to는 게시글 수정, 컨트롤러 뒤에 보드 카운트.to는 게시글 조회수 증가, 이렇게 기능이 있었습니다. 삽입, 삭제, 목록 보기도 있네요. 컨트롤러 뒤에 보드 컨텐츠.to는 게시글 상세 부분.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을 구현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URL이 통일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게시글의 권한을 업데이트 해줄 거야. 그럼 이렇게 하겠죠. 컨트롤러 us.to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 게시글 권한 증가라는 기능을 만약에 내가 준다면 그냥 us.to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URL의 통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인 URL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작업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청을 무조건 게시글 기능은 무조건 시작점을 보드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자가 게시글이 URL이 보드로 시작해? 그럼 게시글 관련 기능이구나 알 수 있게끔
권한 증가도 보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시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보드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게시글에 관련된 기능이구나 알게끔 해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시작점이 보드로 하는 뒤에 오는 모든 요청을 어디서 받아들여야 되냐? 보드로 시작하면 다 어디서 입력을 받을 거냐면 REST 보드 컨트롤러, 여기에서 무조건 보드로 시작하는 거는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러에도 리퀘스트 매핑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위에다가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써가지고 보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REST 해당 이 컨트롤러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드로 요청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컨트롤러 자체에도 URL 매핑 값을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가 다 무조건 보드로 써야겠죠. URL을 통일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으로 와서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메인으로 와서 첫 번째 게시글 조회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체 보기. 자, 지금 보면 보드 list.to라고 요청하는데 이제 무조건 앞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시작점은. 그죠? 게시글 전체 보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REST 컨트롤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URL을 뭘로 맞춰줘야 된다? 보드로 맞춰줘야 된다. 보드 슬러시 뒤에를 보드 list.to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이름을 간단하게 보통 이럴 때는 all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개발자들이. 전체 보기 할 때는 보통 all이라는 키워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타입은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럼 REST 보드 컨트롤러. 자, 전체 조회가 여기네요. 자, 보면 보드 리스트.2라고 되어 있지만 뭘로 해주는 게 좋아요? all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all로 바꿨으니까. 자, 그 다음 첫 번째 오늘 배울 겁니다.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거는 뭐냐면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거는 get과 post 둘 다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get 방식에만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 리퀘스트 매핑이 아니라 바로 get 매핑이라는 게 또 존재해요. get 매핑. 여기 보면 get 매핑이 있네요. get 매핑. 자, 그러면 게시글 전체 보기 기능이 끝났을 겁니다. all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면 전체 조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보드 뒤에 all로 바뀌었네요. 일단 URL을 이제 보드로 시작하게끔 맞춰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게시글 삽입 한번 해볼까요? 게시글 삽입은 보시면 메인에 인설트 부분 찾으면 되겠죠. 보드 인설트.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시작점을 보드로 해야 될 거고요. 보통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인설트라는 직관적인 UR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네. 보안도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게 인설트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선 new라는 걸 좀 더 눈에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new라고 해줄 겁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포스트네요. 그럼 바꿔주도록 할게요. REST 보드 컨트롤러에서 자, 인설트 여기가 보드 인설트 두가 아니라 new로 바뀌었고요. 자, 리퀘스트 매핑하면 get 방식으로도 입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get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포스트 방식으로만 입력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 매핑이라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 매핑. 자, 그러면 게시글 삽입 같은 경우는 보드에 보드 인설트.2가 아니라 new라는 이름으로 좀 더 URL이 간결하게 되어버렸네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all과 new. 자, 삭제도 한번 해볼까요? 삭제. 자, 삭제 한번 해볼 건데 delete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네요. 그래서 보드 delete.2가 아니라 저는 보드에 여기에 뭘 보낼 거냐면 idx만 보낼 겁니다. 신기하죠? 해당 게시글 뒤에 보드 컨트롤러 뒤에 보드에 내가 3번 게시글 삭제하고 싶으면 3번이 6번 게시글 삭제하고 싶으면 6번이 9번 게시글 삭제하고 싶다면 9번을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러면 얘가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방식은 이 방식이었잖아요. 컨트롤러, 보드, 뭐 예를 들면 딜리트라는 곳에
idx 후 이런 식으로 보낼 건데 얘를 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겟방식이라고 하죠. 커리 스트링 방식, 겟방식. 커리 스트링 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겟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 뒤에 있는 거를 줄인 거예요. 뭘로? 그냥 값만 보낸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로 뒤에 값을 보낸다 해서 패스 베리어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로 뒤에 값을 보낸다. 패스 베리어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방식도 타입에 겟방식 말고 딜리트라는 우리가 단순히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개밖에 없다 배웠잖아요. 근데 get 방식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고 포스트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딜리트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인데 그래서 get 방식 포스트 말고도 딜리트 방식도 있고 뭐 업데이트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요청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드 뒤에 idx라고 하면 딜리트라고 딜리트 방식으로 요청이 되고요. url 뒤에 값이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좀 레스트 컨트롤러로 와서 자 삭제가 딜리트.2네요. 여기는 이제 포스트 매핑도 아니고 get 매핑도 아니고 리퀘스트 매핑도 아니에요. 바로 이번에는 딜리트 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리트 기능은 새로운 요청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안에 있는 쪼개진 요청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딜리트 매핑이라는 딜리트 요청 방식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가 넘어오냐면 어떤 특정한 idx 값이 넘어올 겁니다. url 뒤에. 보드 뒤에 이렇게 숫자 하나가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드 뒤에 어떻게 넘어와요? 보드 뒤에 이렇게 숫자 하나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리퀘스트 파람이잖아요. 쿼리 스트링 방식을 받는 방식이고 우리는 경로 뒤에 이렇게 경로 뒤에 값을 보내는 방식은 패스 베리어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리퀘스트 파람 말고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게시글 삭제. 처음 배운 내용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해당 값이 하나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게시글 삭제. 패스 베리어블 방식, 딜리트 방식. 그래서 전체 조회는 get 방식, 게시글 삽입은 포스트 방식, 게시글 삭제는 딜리트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게시글 수정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게시글 수정. 우리는 여러 가지 상태 전송을 하는 겁니다. 레스트 컨트롤러로 내 상태,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기능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태 전송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태까지는 값만 보냈다면 이제는 내가 get 방식이라는 상태, 포스트라는 상태, 내가 요청 상태를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딜리트. 그러면 URL을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수정도 마찬가지. 자, 업데이트, 보드 업데이트.2라고 되어 있는데 보드로 업데이트라고 요청할 거고요. 포스트 방식도 있지만 포스트 안에 무슨 방식도 있냐면 푸시라는 방식도 있어요. 풋 방식. 이제 요청할 때 푸시라는 상태를 같이 전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신 풋으로 보낼 때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첫 번째 뭘 추가해 줘야 되냐? 컨텐츠 타입이라고 해서 풋 방식으로 보낼 때는 JSON 타입이라는 걸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JSON 세미콜론 캐릭터 셋 UTF-8 그 다음에 얘를 JSON으로 좀 변환해서 보내줘야 돼요. 이 상태로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풋 방식에서는 이 데이터를 JSON으로 묶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바로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JSON 다 대문자입니다. string type 그래서 소괄호로 감싸주세요. 함수기 때문에 끝에도 소괄호로 끝에도 소괄호로 감싸줍니다. 자, 풋 방식의 새로 배운 방식이죠. 포스트 안에 있는 풋 방식입니다. 그래서 풋이라는 상태를 같이 보낸다. 그럼 게시글 수정도 이제 뭐예요? 여기가 업데이트 방식은 풋 방식이네요. 자, 그럼 레스트 컨트롤러로 와서 업데이트도 좀 수정해줘야겠죠. 여기가 업데이트.2가 아니라 업데이트. 그 대신 풋 방식에서는 이 스트링 파일로 이렇게 JSON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얘를 담아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다가 request body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request body라고 해줘야지만 풋 방식의 JSON을 받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AJAX 때문에 그래요. AJAX가 아니라 일반 동기 방식에는 이 request body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비동기로 AJAX로 보낼 때는
꼭 리퀘스트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조회수부터 할까요? 조회수. 자, 조회수도 마찬가지. 조회수는 아래에다가 보면 쭉쭉쭉 내려와서 조회수는 여기네요. 보드 카운트.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드 카운트 마찬가지로 여기를 일반 쿼리스트로 넘기는 게 아니라 주석 처리하고 여기 뒤에 바로 패스 베리어블 방식으로 넘기겠습니다. 패스 베리어블. 그럼 조회수도 보드 카운트 뒤에 idx가 넘어가죠. 여기. 카운트 뒤에 우리 패스 베리어블 형식으로 idx를 바로 넘긴 겁니다. 방식은 풋 방식으로 해볼까요? 풋. 자, 레스트 컨트롤러로 와서 조회수도 보드 카운트 이렇게 넘은 게 아니라 카운트 뒤에 인덱스 값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얘는 리퀘스트 매핑이 아니라 풋 매핑이야. 풋 매핑. 얘만 해주면 안 되겠네요. 우리 업데이트도 풋 방식이었죠. 업데이트도. 지금 업데이트도 풋 방식이었으니까 얘도 풋 매핑으로 해주시고. 자, 상세 보기 가볼까요? 상세 보기. 자, 상세 보기도 여기에다가 어떻게 요청할 거냐면요. 보드 뒤에 idx를 붙여줄 거예요. 데이터 넘기는 거 필요 없네요. 그럼 상세 보기 컨텐츠.2 여기다가 바로 idx만 받으면 되고요. 패스 베리어블로 바꿔줘야겠죠. 상세 보기를 우리 이렇게 URL 뒤에 숫자 바로 보내는 거를 패스 베리어블 방식. 여기도 조회수도 패스 베리어블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게시글 상세 보기는 똑같이 idx. 자, 요청 방식 한번 볼까요? 상세 보기 요청 방식 get 방식이네요. 상세 보기. 그럼 레스트 컨트롤러에서도 상세 보기가 리퀘스트 매핑이 아니라 상세 보기는 get 매핑이어야 될 겁니다. get 매핑.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get 매핑.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레스트 컨트롤러가 단순히 모든 리퀘스트 매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젠 요청할 때 요청 URL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때 우리는 상태 정보까지 같이 넘기고 있습니다. 대체 이걸 왜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하냐? 그냥 get 방식, 포스트 방식 하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건 제쳐두고 게시글 상세 보기하고 삭제하고 URL이 완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get 방식, 상세 보기는 get 방식을 요청하고요. 삭제는 delete. delete는 어디 안에 있는 요청 방식이냐면 포스트 방식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링크만 알면 삭제가 그냥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링크가 안다고 하더라도 링크로 요청하게 되면 다 get 방식이죠. 그러면 상세 보기가 돼요. 상세 보기가 무조건. 그리고 이 값을 패스 베리어블로 넘기다 보니까 좀 더 URL이 간편해졌죠. 무슨 말이냐? 컨트롤러 뒤에 보드에 3하면 3번 게시글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 베리어블로 바꾸니까 보드 뒤에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해당 게시글이 보입니다. 7번 이렇게 보드 뒤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건 무조건 get 방식이죠. URL을 입력하는 건 무조건 get 방식입니다. 7을 입력하면 7번 게시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삭제도 링크가 똑같은데요? 아니죠. 삭제는 무조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해야지만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스트 컨트롤러는 요청을 할 때 상태 정보도 같이 보냄으로써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URL이 똑같더라도 다른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스트 컨트롤러의 장점 중 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 기능은 다 뭐 다름없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요청 방식과 URL을 상태 전송, 레스트 컨트롤러의 특징을 통해서 상태 전송하고 패스 베리어블, 업데이트 방식, 딜리트 방식, 풋 방식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기능은 다 이상 없이 작동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동기 방식과 그리고 나중에 돼서 지금 배운 비동기 방식 다 배워봤고요. 비동기 방식 레스트 컨트롤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보내냐에 따라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URL 뒤에 숫자 값을 경로 뒤에 값을 바로 보내는 패스 베리어블 방식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다 배워서 사실 스프링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웬만큼 다룰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은 좀 더 배워봐야 되겠지만 다음 차 시에는 이제 여태까지 했던 동기와 비동기를 같이 활용해서 회원가입 기능까지 한번 해서 회원제 게시판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회원제 게시판 하면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도 좀 올리면 이쁘겠네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파일 업로드 기능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거 상태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 해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URL을 통일화하고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상태 전송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